재홍쌤 정말 오래 나갈 때마다 자, 왜? 자, 이번에는 어디 갈 거냐면 뭐지? 야, 거울 보지 마. 놀랄걸? 실망할 텐데. 아, 그럼 42쪽 하도록 하자. 아유, 또 까먹었다. 자, 42쪽. 개쓰기 42쪽. 42쪽. 업무 삼포 가는 길이네. 왠지 만만하다. 삼포 가는 길이네요. 자, 삼포는요, 경상도에 있나요? 전라도에 있나요? 전라도요.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나요? 전라도에 있나요? 전라도냐요? 경상도예요? 왜 경상도라고 생각해? 그래? 자, 그러면 전라남도일까? 전라북도일까? 경상도라며. 경상도라며. 자, 그럼 전라남도 손 들어봐. 경상도죠. 알고 보니까. 아니야. 야, 의심이 너무 많아, 니들은. 전라북도 손 들어봐. 남도지 당연히. 전라남도야? 남도죠. 경상도 손 들어봐. 자, 삼포는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얘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가상의 공간. 자, 뭘 예측해? 경상도라고 예측이야. 자, 가상의 공간인데요.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은 아니고, 아무래도 여기는 편안하고 안식, 그죠? 일종의 안식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요, 저게 삼천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수 옆에 삼천포가 아닐까? 라고 생각들 하는데요. 이 쓴 황석영이 얘기했습니다. 삼천포 아니라고. 그죠? 사람들이 자꾸 삼천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가상의 공간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알겠어. 그럼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가상의 근거요. 뭐라고? 누가 얘기했어? 그렇지. 신중. 자, 요놈은 바로 뭐냐면 여로형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로형 소설이다 보니까 올해 EBS도 여로형 소설이라는 개념을 쭉 써요. 그리고 와서 여로형 소설 작품 2개가 땅 실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삼포 가는 길이 실린 거야. 그러면 그 네모, 긴 네모에서 뭐 설명이 있었냐면 요 여와 로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는 뭘까요? 나그네 여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떠도는 거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여행이라고 생각한 거야. 왜? 현채 이씨 왜? 너씨. 그 다음에 로는 뭐예요? 그렇죠. 이건 길이겠죠? 길을 의미하는 거네. 자, 근데 그 네모 박스에서 뭘 설명했냐면 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길이야. 근데 요것은 첫 번째는 이 길은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는 공간적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요놈은 척자 왜 저러냐. 공간적 배경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막 친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길을 통해서 어떻게 써? 서로 간에 유대감이 깊어지잖아. 그래서 얘를 정서적인 교감 장소다. 뭐 요렇게 해석도 하면서 쭉 길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삼포 가는 길을 설명하자. 공간적 배경이 되면서 정서적 교감이 있는 장소라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길의 처음이죠. 처음.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친밀하지 않아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죠. 고립된 인간관계라고 하자. 고립된 인간관계. 뭐라고 했냐, 쟤 지금. 고립된 인간관계. 그러면 친구들 누가 나왔어? 방금 교도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누가 방금 그렇죠 나왔어. 정씨죠? 정씨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일하네 막노동 누구야? 영달이일까요? 영달이일까요? 영달입니다. 영달 뭐야? 그 다음에 술집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걔 누구야? 백화인데 나이가 몇 살? 50이요? 아니에요. 50이면 정씨와 영달이가 모른 척하죠. 27.
그렇죠. 22살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있냐면 백화가 있어요. 백화는 18살에 술집에 처음 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2살인데 생긴 거는 30대 후반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거야. 정씨와 영다리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요. 만나서 술집 여자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냐면 여기 술집 여자가 하나 도망갔다. 그래서 걔를 신고해주면 잡아주면 10,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휘가닥 돌아요. 잡을까 말까 하다가요. 진짜 백화를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처지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신고하지 않고 같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뭘 와요? 백화가 이제 길을 가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난 어떻게 살았는지. 아까 얘기했죠? 18살에 집을 나와서요. 22살이었고요. 19살 때 부산에 가는데 술집에서 일합니다. 그러면서 군대 영창, 군대 교도소, 그죠? 군대 교도소 주변에서 술집을 하는 거야. 술집 주인이 아니라 이제 일하는 여자겠죠? 그런데 이제 군대 교도소 영창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바깥에 나와서 뭐 허들니 막 시키고 막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걔네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아니야.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결혼. 무슨 교도소에 있는 애가 결혼이야. 술, 담배를 되게 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백화가 어떻게 하냐면 담배 한 2각 정도를 미리 사놔서 걔네들이 나와서 뭐 일하면 가다가 어떻게 해서 담배꽁초 하나 줘요. 꽁초 아니라 담배까지 하나를 줘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되게 고마워하면서 막 숨어서 피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나오면 어떻게 해서 을에 백화가 항상 그 담배를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도 잠깐 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얼마나 고독한데 얘기를 들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래서 심지어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수많은 그 애들을 다 옥바라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출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출소를 하면 보편적인 사람이면 그때 고마웠어요. 뭐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야. 모든 애들이 출소하면 와요. 왔다가 하룻밤 자고 그냥 가버립니다. 다 도망가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 백화 같은 경우는 마음을 다 줬는데 어떻게 해서 자신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많은 남자들이 거쳐갔는데 그 남자들이 모두 다 나에게 어떻게 상처만 주고 갔다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영다리도 나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같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백화가 어떻게 해서 다리를 삐끗하시오.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 영다리가 업어주죠? 영다리가 업어주고 가는데 어떻게 해서 한겨울인데 땀이 뻘뻘 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백화가 뒤에서 딱 보니까 막 연기래? 뭐지? 여기 뭐지? 이거 뭐라고 하지?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거야. 더 이상하냐? 모락모락 올라가니까 어때요? 너무 행복한 게 아니라 뭐라고 느끼겠어? 정말 고마울 거 아니냐? 그래서 백화가 먹던 무엇을 영다리에게 줍니다. 뭘 줘요? 담배. 뭘 또 담배야? 아니야. 백설기 아니에요. 감자? 감자요? 그거는 감자고요. 팥시루떡을 줍니다. 팥시루떡을 먹다가 너 처묵처묵해 해서 처묵 줘요. 그때 영달이 처묵처묵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나중에 백화의 집에 거의 도착하죠? 거의 도착해서 어떻게 하냐면 백화가 영다리한테 얘기합니다. 너 나랑 같이 갈래? 라고 합니다. 내가 먹여 살려줄게. 우리 집 쪽으로 오면 일할 자리 많어. 라고 해요. 잠깐 고민을 하다가 영다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안 돼요. 뭘 안 돼요? 뭐가? 이것도 왜 이러지? 왜? 나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나도. 왜 그럴까? 그래서, 자기도 살기가 힘든데, 가정을 꾸리면 어떻게 써?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영다리가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요. 꺼내서 뭐 하냐면, 뭘 사죠? 뭔 빵? 그래서 삼립빵이랑 계란을 사요. 그리고 나서 돈 1,000원을 백화에게 주죠. 이거 갖고 초목초목 하시고 집에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백화는 어떻게 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래 안녕 하고 헤어져요. 그러다 저 멀리에서 백화가 뭐라고 해요? 근데 영달씨 하고 불러요. 그랬더니 왜? 했더니 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 영다리가 백화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 이름은 이점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명을 쓰다가 본명을 알려준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죠?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죠? 저 서로 간에 유대감이
커졌군요. 그러면 길을 걷다 보니까 길의 끝이라고 할까요? 길의 끝으로 쭉 가면 갈수록 어떻게 써요? 고립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써요? 유대감이 무릎 쑥쑥쑥쑥 자라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건 뭐냐면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거지.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요즘 소설은 어디에서 시험이 좀 잘 나오냐면 심리변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요 소설은요, 등장인물 3명이 모두 다 심리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심리변화에 초점을 좀 두셔야겠어요. 첫 번째, 정씨부터 해볼게요. 정씨는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이제 교도소에 나오니까 어디를 간다라는 설렘이니까 고향에 가겠다라는 설렘에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무척 설렘, 그죠? 하지만 얘가 어떻게 했어? 삼포에 도착을 했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고향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실망이죠? 고향 상실감에 빠져버려요. 설렘, 고향 상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백화와 영달씨. 영달이 해볼게요. 자, 백화가 다리를 슬쩍 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달이가 어떻게 했어요? 영달이가 업어주죠? 그랬더니 백화가 자기가 먹던 걸 뭘 준다? 팥 시루떡을 준다고 했죠? 뱉어주는 거 아니야? 뭐 더럽게 그죠? 그러니까 팥 시루떡을 줍니다. 너 초목초목해. 그랬더니 영달이가 고마워 초목초목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서로 헤어지려고 할 때 영달이가 안 간다고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무엇을 준다고요? 삼립빵. 그 다음 뭐? 구운 계란. 그 다음 뭐? 1,000원. 구운 1,000원입니다. 이게 영달이의 전재산입니다. 전재산을 턴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전재산을 털어서 모두 백화에게 줍니다. 그럼 요 사물들은 모두 뭐야? 유후, 얼레리 꼴레리. 요것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한번 해볼게요. 영달이가 백화를 봤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을 터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백화가 가자고 했는데 또 같이 떠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쉬워요. 아쉬움에 빠져요. 다음, 백화는 영달이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요? 고마워요. 고맙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라고 하죠. 그죠? 우리 뭐 요즘으로 하면 라면 먹고 갈래? 라고 물어보죠. 뭐죠? 애틋함을 보이죠. 애틋함. 먹고 가! 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배불러! 해서 안 먹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통 그렇게 차이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은 점네요!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얘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요. 고마워요. 내 이름은 점네요.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 예. 세 번째. 아유, 힘들어. 자, 요번엔 삼포.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도대체 경상도에 있는지 전라도에 있는지 모르는 요 삼포. 자, 삼포는 과거의 삼포와 현재의 삼포가 너무 달라요.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의 삼포가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현재의 삼포는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정씨가 생각하는 그런 고향이 아닐 겁니다. 정씨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고향은 어떤 거냐면요. 뭐가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죠. 고기잡이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고기잡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 그렇게 애타게 탔던 감자도 먹기도 하는구나. 감자도 먹고요. 그 다음에 나룻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적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룻배를 타고 가는 곳이 아니죠. 일단 여기는 바로 편안한 안식처죠. 편안한 안식처에
안식처의 개념이었다면 이것이 개발이 됩니다. 즉 산업화 근대화가 되겠죠. 산업화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는 고기잡이가 있고 감자 캐고 나룻배가 오는 곳이 아니라 바로 뭐겠어요?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요. 뭐가 쑥쑥 들어와? 관광 호텔. 엄마 이게 뭐 하는 데지? 요게 자주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왜 이래?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삶이 없는 겁니다. 쉬는 곳이지 새끼들아 왜? 이게 또 미쳤나? 아 이게 이거 호텔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구나. 안식처가 사라졌죠? 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문구가 있었죠? 개발 중. 개발 중이 아니고요. 기차가 나옵니다. 에? 노란 헬멧이 왜 나와? 왜 갑자기? 힌트. 지금 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헛소리하고 그래. 기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밤이 있고요. 눈이 날리고 있어요. 뭘 걸어가요? 걸어가긴. 너 걸어가. 자, 눈발이 날리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달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겠어요? 눈발도 날리니까 부정적이고 거기에 젠장 어두워요. 그럼 얘들의 삶은 앞으로 평탄하지는 않겠구나. 좋구나. 빨리 써, 빨리. 오늘 중복인데 까맣게 몰랐네. 씨. 뭐? 완전 어두워요. 밤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이상한 애들 많네. 아유, 지성이도 이상해졌어. 자, 네 번째. 내일 주사 맞으러 가야 되는데 땡 까야겠다. 아프다고 그래야겠다. 일부러 오른손에 맞을까? 완전 안 들려요. 네 번째입니다. 나온 김에 우리 EBS에서 아까 여로용 소설에서 같이 묶였다고 그랬잖아. 그 묶인 작품이 왠지 궁금하지 않냐? 궁금해요. 고마워요. 여로용 소설 묶인 작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알아요. 거시기가 쓴 거시. 뭐라고? 교과서에 있는 그거예요. 그게 뭔데? 만세절. 어? 만세절. 뭐라고? 만세절. 뭐라고?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자, 얘는 자, 동경에 있었습니다. 동경에. 나는 어떤 거야? 나는 일본말을 무척 잘하는 조선인이죠. 그죠? 서울에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죠. 근데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죠. 그죠? 그래서 어디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죠? 아내의 위독 전보가 옵니다. 위독 전보가 오지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동경에 있는 여자친구들이랑 놀다가 지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부산을 거쳐서 김천을 거쳐 대구를 거쳐 서울로 옵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일단 얘는 충격이었습니다. 얘는요, 일제시대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본말 쓰면서 일본인이랑 지냈으면 행복했거든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인들이 팔려가고요, 조선인들이 착취당하고 억압다는 걸 보죠. 그러면서 서울에 왔을 때 조선은 어떤 것이라는 걸 느껴요. 망했어요. 망했다는 표현을 그죠?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명력은 개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실을 인식한 겁니다. 요게 현실을 인식했어요. 정확히 인식했어. 하지만 얘는 뭐 한다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죠. 그죠?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첫 시작점과 다시 돌아가는 점, 다시 돌아온 점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소설? 원점, 회귀형, 여로형, 여로형 소설. 여로형 소설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동경에서 서울로 올 때 조선의 실상을 인식하죠. 실상을 인식했다라면 서울에서 동경으로 갈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조선인들이 다 어때요? 대응이 되게 무기력하죠. 특히 소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일본인 아빠가 일본이긴 하지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어딜 가고 싶어해요? 일본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선인들의 무기력한 대응들이 나타났었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만세전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잖아. 그죠? 누구 거예요? 염상섭일까요? 염상석일까요? 석. 아이 진짜. 염상섭의 만세전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요 놈이 함께 묶여 있더라. 하나만 드시고요. 자, 우리 책 한번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4일차 내일 거네. 도움이 되겠네. 자, 어디 볼게. 월출역입니다. 대합실의 나무 의자에 반쯤 꼬꾸라진 자세로 영달과 정씨가 자고 있습니다. 기적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사나이가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가까워 오는 기적소리.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죠. 아유, 차감기를 잡을 줄 아신다니. 일자리만 만나면 걱정 없으시겠죠? 겨울이라고 하지만 일자리는 있을 겁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일자리 있음직한 데서 아무나 내릴 거예요. 아무튼 뭐 기차 같이 탑시다. 헌데 그 여자는 이 누구야? 백화점? 아직도 거기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거 아닐까? 땡땡땡땡땡땡. 이때 정씨가 입구 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영달도 돌아보고 굳어집니다. 백화가 대합실로 들어선 겁니다. 백화는 누구랑 같이 떠나고 싶은 거야? 영달이랑. 그죠? 잠시 두 사나이를 바라보던 백화는 그러나 못 본 척하고 한쪽 구석자리로 가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정씨 영달의 눈치를 살핍니다. 영달 한동안 무엇을 깊게 생각하더니 일어나 매점으로 갑니다. 매점에서 삼립빵 몇 개와 찐 계란 몇 알을 사고 그 봉투 안에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나온 500원짜리 2장까지 넣어가지고 백화에게 나가는 영달. 영달이가 다가와도 백화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영달 말없이 백화에게 봉투를 내밉니다. 물기 젖은 백화의 두 눈이 영달을 올려다봅니다. 왜? 같이 가면 안 될까? 영달 오빠. 영달도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왜 그래?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그만둬요. 씁쓸해야. 내 마음을 다쳤단 말이야. 미안해. 말 안 해도 안다니까 뭘 자꾸 그래. 그래 뭐 어디로 뭐 갈 거야. 난 아무래도 가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너는 그 나쁜 새끼.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아까 얘기했었죠. 자, 떠나면서 어떻게 써? 그런데 영달씨 쟤는 뭔지 알아요? 이거죠? 내 이름은 이점네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냐면 이제 영달이하고 정씨가 기차를 타요. 그래서 어디냐면 삼포에 도착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삼포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런데 버스가 섭니다. 손님이 몇 내리고 탑니다. 정씨가 차장과 싸우며 영달과 함께 내립니다. 차장과 왜 싸우냐 바로 나와요. 아니 내 고향 삼포를 내가 모를 것 같아? 여기 삼포가 아니란 말이야. 아예 삼포는 나룻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삼포야? 뭐냐면 지금 버스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죠? 어느덧 다리가 놓여서 육지가 된 셈이 된 거야.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눈앞에 산포를 두고 이 산포를 찾는 건 뭐야? 떠나버린 버스. 같이 내린 노인 하나가 빙그레 웃으며 고향 떠난 지는 뭐 오래되신 모양이구만요.
아예 한 10년 됐습니다만 아무래면 내가 이 고향을 몰라보겠어요? 10년이요? 1년도 아니고 10년? 여보 지금 1년이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아유 뭐 그야 그렇겠지만 바로 여기가 산포요. 예? 옛날엔 나룻배도 다녔고 지금은 저 바다 위로 길이 나서 이 버스가 타고 다닌단 말이요. 하며 가르쳐 보입니다. 정씨의 눈은 이미 정상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식처를 잃었겠죠. 거기가 안식처, 편안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바다 위의 대교, 언덕 위에 호텔이 섰고 사방에 벌어져 있는 공사판. 왜 이래 이것들이. 완전히 도시가 된 마을 한복판에 장까지 들어섰습니다. 정씨, 어리 빠져 돌아보는데 영단은 공사판을 가리키며 살판 난다고 신나서 짓거립니다. 왜? 영단이 왜 신났어? 일할 수 있어. 일할 일자리가 생겼죠. 두 사람이 서 있는 옆으로 각종 차량이 가로세로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그 차량들을 노란 헬멧을 쓰고 깃발을 든 안내원 아가씨가 멋들어진 동작으로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 아가씨가 정씨와 영달에게 연신 호루라기를 불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얼빠진 정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영달이는 안 되겠다는 듯이 정씨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맹렬히 돌아가는 차감기 이거 뚫은 거 두두두두 땅 뚫는 거. 영달은 벌써 공사판을 뛰어들었답니다. 아이고 신났는데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그죠? 생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가면 마지막 부분에 지웠네 여기 그죠? 눈 내리는 어두운 들판을 기차가 달려갑니다 하면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두 문제 정도 신나게 풀 수 있죠? 유후. 자, 제천까지 끝났지요? 자, 이제 44쪽으로 할게요. 자,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4쪽에 짧은 거 해볼게요. 약용의 수호제기 해볼게요. 짧은 거. 수호제기. 이거는, 어? 아 이게 또 했던 거 기량이 안 돼. 뭐, 이 슈팅이더라. 자, 내가 까먹었잖아, 이씨. 기라는 장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라는 장르는 뭐겠어요? 그죠. 수필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체험, 경험을 하죠? 개인적인 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뭐, 경험을 할 거야. 그런 걸 통해서 뭘 쓴다고요? 깨달음이나 교훈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게 바로 뭐냐면, 기라는 장르죠. 그래서 우리의 뭐와 그렇게 비슷해요? 수필과 비슷하지요. 옛날 거니까 뭐 고전 수필과 비슷해요. 이러면 되겠지. 다음 수오제 해볼게요. 수는 뭐야? 지켜주세요. 지키다. 오는요. 나를요. 제는요. 집이요. 집. 그죠? 그러면 나를 지키는 집이요. 이거네요.
그러면 이제 전체 내용을 기승전결 네 파트로 해볼게요. 기승전결 네 파트로 갑니다. 수호제 형 집에 봤더니 여기에 수호제라고 써 있는 거야. 왜? 나를 지키는 그 집? 나는 여기 있는데 이겁니다. 자, 수호제라요. 수호제는 뭘까요? 궁금한 겁니다. 수호제가 뭐지? 나를 지킨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뭐지? 이거야. 승입니다. 기승전결의 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니다. 나를 지키는 이유를 알아요. 나를 지키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면 처음에 여기가 뭐냐면 의문을 가졌겠죠. 얘가 의문을 가졌다면 여기가 뭐겠어? 이제 의문을 해소합니다. 자, 집은 지킬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집을 들고 갈 사람이 없지요. 그죠? 그 다음에 농작물 같은 거, 사과 같은 게 있다고 칠게요. 그런 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없어지면 딴 데서 사오면 되니까. 그죠? 책도 마찬가지야. 책도 어떻게 써? 여기서 없어지면 딴 데서 가져오면 되잖아. 그죠? 하지만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야? 나는 어떻게 해요? 항상 변하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쉽게 변하죠? 그죠? 어떤 거? 현상과 예쁜 여자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흉 넘어간다고요. 그죠? 멋진 남자가 오면 어떻게 했어? 눈을 휙 돌아간다고요. BTS 왔어요. 막 난리 나죠? 침 흘리고 난리 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상과 여건에 따라. 근데 BTS가 여건 BTS? 우리 사는 동안 볼 수 있을까? 자, 현상과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써요? 얘네들은 계속 변화하죠? 쉽게 변하죠? 쉽게 변화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럼 의문을 해소했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으로 가면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았어.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나를 잘 지켰나? 이거 이제 따지는 거야. 나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써? 어렸을 땐 어디에 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 벼슬길, 과거 이런 거잖아. 벼슬길에서의 나는 어땠어요? 나를 잘 지키지 못한 거죠? 벼슬이 조금만 높다 하면 어떻게 써요? 쉽게 나는 어떻게 써? 변해버렸다고요. 하지만 지금 나는 깨달았어. 이제 어디에 왔더니? 유배지, 귀향지에서의 나죠. 귀향지에서의 나. 이때 깨달았습니다. 욕심이라든가 뭐해서 변하지 않는 거야. 나를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기승전결의 결. 마지막.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내가 깨달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수호. 나를 지킨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벼슬이 있다고 해서 예쁜 여자, 예쁜 남자가 있다고 해서 훅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1번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수호였습니다. 수호.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는 것. 이런 게 바로 수호입니다. 내가 아주 좋은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왔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덧 뭐 꼭 좋은 대학까지 그냥 살면 되지 이러지 말라고요. 그죠? 처음에 생각했던 자신의 어떤 거야 주관을 잃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그게 수호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쉽게 변하잖아. 옆에서 야야야야야야 PC방 한번 가 오예 이거 아니야. 너도 공부 안 해? 나도 안 하는데 야호 고 이거잖아. 결국 대학 못 가는 건 둘입니다. 딱 둘이야. 자,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 세속적 유혹에 오케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침대 선정 같네. 자, 여기에 수제기. 뭘 와야 이씨. 자, 덮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솔쩍 한번 읽어줘. 필기할 사람 좀 필기 좀 하시고. 아니다, 읽어야겠다. 저기 이렇게 안 읽지 이 새끼들. 중량 밑에 좀 볼게요. 중량 밑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부분이네.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 요 파트야. 요 파트. 어렸을 때 짜장면을 좋아했었지.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다 세모칩니다. 이게 어렸을 때 내가 얘에 쫓아다니는 거야.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검은 사모관대는 뭐야, 이렇게 벨트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직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습니다. 커다란 길도 세모겠죠? 그죠? 벼슬에 눈이 멀었던 나지요. 초심을 잃었던 나지요.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세제를 넘게 되었습니다. 문경세제 뭐 이런 거 고개를 넘었다는 얘기야. 유배지에 갔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배지에서의 나구나 이제부터.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에 대나무 숲을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됐습니다. 내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려서 왔느냐? 내 가정과 고향은 모두 초천에 있는데 저기 남양주? 왜 그 본바다고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고 돌아갈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는 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딴 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난 깨달았어요. 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나는 끝내 했잖아.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얼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때 둘째 형님 좌랑공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둘째 형님도 어떻게 해서 본연의 자아를 잃어버린 거네요. 그래서 유배지에 온 겁니다.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서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는 이름을 썼었군요. 요거였네요. 자, 여기까지 해야겠지. 다음 숙제 안 낸 사람.